이룬혜 씨가 조용히 꺼낸 서운했다는 한마디. 이 말 하나가 이번 전설의 탄생지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버튼 하나가 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무명 가수에게는 내가 기억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한 번 스쳐 지나가느냐를 가르는 아주 예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무대와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래 지켜봐온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MBN 무명전설 뒤후 방송된 전설의 탄생지회,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드러난 탑7의 속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의 중심에는 이룬혜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다 보면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서운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미 씨, 하루 씨, 장한별 씨, 황윤성 씨, 정연호 씨, 이창민 씨까지 이어지는 무명전설 탑7 전체의 현재와도 맞닿아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번 전설의 탄생지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면은 역시 이룬혜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무명 선발전 당시 남진 마스터의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서 올탑이 무산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룬혜 씨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 선 사람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한 번의 버튼,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침묵이 그대로 마음에 박히는 것이 경연입니다. 더구나 이룬혜 씨처럼 오랜 시간 자기 목소리 하나로 버텨온 가수에게 그 순간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룬혜 씨가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그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말할 수 있었던 솔직한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올해 트로트 무대를 봐오면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먹먹해집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상처까지 노래의 결로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룬혜 씨의 이번 고백이 더 크게 들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탑7 멤버들의 반응도 따뜻했습니다. 멤버들은 그 순간이 어쩌면 이룬혜 씨를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경연 당시에는 서운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오히려 대중에게 이름을 남기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상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대라는 곳은 참 묘해서 눈물과 서운함조차 결국 한 사람의 서사로 남습니다. 이룬혜 씨가 남진 마스터에게 영상 편지를 전한 장면도 그래서 더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움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서운함을 지나 감사로 넘어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룬혜 씨의 이야기만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서열탑 비하인드도 공개됐습니다. 참가자들의 인지도와 활동 경력, 화제성 등을 바탕으로 층이 나뉘었던 그 설정은 방송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장한별 씨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위치와 실제 배정 사이의 차이를 느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이름을 알렸던 가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연 프로그램은 노래 실력만 겨루는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서사, 이미지, 순간 반응까지 모두 한꺼번에 시험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웃으면서 말해도 그 안에는 늘 조금의 속상함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부분은 대결 비하인드였습니다. 이창민 씨가 영상통화로 상대를 확인했을 때 김태용 씨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순간, 그리고 본방송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던 첫 만남 장면들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런 장면은 경연의 긴장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TV 화면으로 볼 때는 짧게 지나가지만 참가자들에게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누구를 지목하느냐, 누구와 붙느냐, 그 무대 하나로 흐름이 바뀌는 것이 오디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에서 또 하나 크게 남은 것은 탑7의 눈물이었습니다. 황윤성 씨는 팀 데스매치 리더로서 느꼈던 부담을, 성미 씨는 중요한 대결 이후 흘렸던 눈물을, 장한별 씨는 탈락한 팀원을 끌어안고 무너졌던 순간을, 이룬혜 씨는 카메라 밖에서 더 많이 울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루 씨는 특유의 재치로 형들이 자신과 붙으면 다 울었다고 말에 웃음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도 집에서 방송을 보며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이 무명전설의 힘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누가 더 잘 불렀느냐를 넘어 누가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느냐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무명전설은 이름 그대로 무명의 시간을 전면에 세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스타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노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본 셈입니다. 성리 씨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일대 전설이 된 것도, 하루 씨가 무명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도, 장한별 씨가 특유의 감성과 이력을 다시 인정받은 것도 모두 한 줄의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탑7에 이름을 올린 황윤성 씨, 정연호 씨, 이창민 씨, 이룬혜 씨 역시 각자의 길과 무게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송 이후의 흐름이 더 흥미롭습니다. 전설의 탄생 기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3.2%, 최고 시청률 3.5%를 기록하며 후속 방송으로서의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본편 결승전이 기록했던 뜨거운 화제성과 비교하면 숫자의 성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이 단순한 재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본편에서 다 담지 못했던 감정, 대결 뒤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탑7이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무명전설의 열기는 방송 안에만 머물지 않고 콘서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양 공연을 시작으로 창원, 서울,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국 투어는 탑7이 이제 TV 속 참가자가 아니라 실제 관객 앞에서 호흡하는 가수로 다시 서는 무대입니다. 안양 공연에서는 단체 무대와 솔로 무대, 유닛 무대가 이어지며 관객들의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루 씨의 어머니의 계절, 성리 씨의 내가, 장한별 씨의 묻어버린 아픔, 황윤성 씨의 무대처럼 방송에서 사랑받았던 장면들이 현장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TV로 보던 감동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팬들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창원 공연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탑7 성리 씨, 하루 씨, 장한별 씨, 황윤성 씨, 정연호 씨, 이창민 씨, 이룬혜 씨가 함께하고 여기에 이대환 씨, 김태웅 씨, 최우진 씨, 손은설 씨, 김한율 씨 등의 무대까지 더해지는 구성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안양 공연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창민 씨의 무대까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공연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오디션 출신 가수들에게 전국 투어는 그들의 팬덤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방송의 인기가 무대 생명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에서 꼭 짚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팬들이 서로 겨루기보다 함께 밀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팬 입장에서는 내 가수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투표에서 앞섰으면 좋겠고,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났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탑7이 아직 함께 움직이며 콘서트와 후속 활동을 이어가는 지금, 서로를 깎아내리는 분위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리 씨 이야기를 하면 성리 씨 팬만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고, 장한별 씨 이야기를 하면 다른 가수를 낮춘다고 하고, 이룬혜 씨 이야기를 하면 편을 든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전체의 힘은 약해집니다. 트로트 팬덤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디션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의 독주보다 전체 기수의 상승세입니다. 한 명이 먼저 치고 나가도 좋습니다. 또 어떤 멤버가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어떤 멤버가 투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멤버가 콘서트 현장에서 큰 박수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모든 성과가 결국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성리 씨가 스킨케어 브랜드 모델로 발탁된 소식은 우승자의 이미지가 방송박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한별 씨가 투표 부문에서 팬덤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씨가 강한 선배 가수들과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경쟁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발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명전설에 출연했던 가수들이 탑7만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까지 계속해서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은석 씨처럼 아쉽게 탈락했지만 이후 트로트 관련 무대와 쇼케이스, 방송과 행사에서 다시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오디션은 우승자 한 명만 남기고 끝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무대에 올랐던 여러 사람의 이름을 다시 검색하게 만들고 다음 무대를 궁금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이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무명전설은 단순한 경쟁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좌석이 얼마나 팔렸는지, 어느 공연이 완전 매진인지, 어느 멤버의 팬덤이 가장 강한지는 정확한 공식 수치가 있을 때만 단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열기, 기사로 전해지는 관객 반응, 방송 이후 이어지는 활동 소식만 보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무명전설은 끝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막 밖으로 걸어나오기 시작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설의 탄생 기회가 남긴 핵심은 이룬혜 씨의 서운함 하나가 아닙니다. 그 서운함을 말할 수 있게 된 시간, 그 말을 웃음과 위로로 받아준 동료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응원하게 된 팬들의 마음입니다. 경연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점수표에는 적히지 않았던 부담, 카메라 밖에서 흘린 눈물, 무대 뒤에서 서로에게 건넨 말, 그리고 다시 노래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른 시간들입니다. 이룬혜 씨의 고백은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서운했다는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무대에 서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서운할 만큼 간절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버텼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번 방송을 단순한 비하인드 토크가 아니라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탑7의 길은 더 넓어질 겁니다. 콘서트가 이어지고 후속 방송과 스피노프 성격의 콘텐츠가 더해지고 각자의 행사와 무대, 광고와 방송 활동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순위는 또 바뀔 수 있고 화제의 중심도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룬혜 씨가 마음을 올리고 내일은 성리 씨가 우승자의 무게를 보여주고 또 어느 날은 하루 씨와 장한별 씨, 황윤성 씨, 정연호 씨, 이창민 씨가 각자의 색으로 무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팀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설의 탄생 지회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이룬혜 씨의 솔직한 고백이었나요? 탑7 멤버들의 눈물이었나요? 아니면 콘서트로 이어지는 무명 가수들의 새로운 출발이었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 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무명전설 탑7과 트로트 무대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